두 가지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째는 제가 경로당에 어떻게 10억을 갖고 왔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목표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걸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예산권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거를 저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알았어요. 예, 그전에는 제가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당선이 되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상인대학을 하는데 거기에 와서 축사를 해라. 그러니까 구청장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항상 가서 그 축사를 한답니다. 가서 축사를 했어요. 축사를 하는데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때는 예산 갖고 오고 법안 만들고 하는 것도 몰랐으니까 내가 이 강의를 다 들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마케팅 기법 좋은 아이디어를 내갖고 이분들 도와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20번이 넘는 강의를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강사가 그 전통시장에서 하는 상인대학을 한 번에도 들은 국회의원을 자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다 듣고 수료한 사람 처음이라고. 마지막 날 수료식을 하는데요. 졸업식을 하는데 그게 사진이 저쪽에 있네요. 저기 상인대학 졸업식 저쪽 사진. 예. 저기 이제 졸업식 그 사진인데 구청장님이 저기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시장이 원래 구청장 나와바리라고 왜 그분 텃밭 같은 그런 데인데 시장 상인들께서 저한테 의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이 동기생 막 이렇게 부르니까 막 분위기가 진짜 막 후끈 달아올라갖고 그리고 시장 저 중소기업에서 나온 분들도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분들도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갑자기 이상하다고 여기가 중간에 1억 7천 예산을 3억 4천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국회의원 게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한마디 했더니 그렇게 예산이 확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저분들은 막 좋아가지고 동기생 좋아 막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구청장님 저기 사진에도 보면 나오지만 약간 이렇게 어리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구청장님하고 처음으로 독대를 하게 돼요. 그전에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독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독대하는 자리에서 제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될 텐데 이거를 당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나를 위해서 쓰냐고. 이 의원 거 쓰라고. 그러면서 제안한 게 경로당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유정필 구청장이 내주고 그러면 그렇게 하죠. 해서 예산을 갖고 와서 전액 경로당에 배정을 했는데 나중에 안전행정부에서 그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한 예가 없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은 재난안전 같은 데다가 원래 써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 예산 10억을 전부 다 제일 낡은 경로당에 먼저 쓴 거죠. 왜냐면 그 경로당이 낡아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그냥 10억을 다 배정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4군데 경로당을 다 준공식을 하는데 준공식 할 때 그 노인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 20만 원 그 노령연금 준다고 하는 거를 이제 깎는다는 얘기 막 나오고 막 이제 그럴 때였거든요. 정치인들 말이야 입만 열면 복지하는데 그따위 소리 말하지 마. 이상기를 봐. 실천하자. 실천을 10월 갖고 왔잖아. 효도할 줄 알고 노인 공개할 줄 아는 그런 정부가 어딨어. 정부가 아니야. 늘 말씀까지 거듭해 주신 거예요. 이러면서 박수가 나와야죠. 예. 아마 진보당 출신 또는 민주노동당 시절 10명 국회의원 있을 때도 이런 자리에 경로당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오신 경우가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예. 지금도 저에게 잘해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자원봉사자들이 길 다니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이제 어르신들 만나면 막 화를 내거나 막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얘기를 해보면은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면 이제 경로당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신기하다고. 관악이 신기한 데 아니냐고. 맞습니다. 관악은 신기한 데입니다. 관악은 그 어려운 곳에서 이상규를 당선시킨 정말 신기한 곳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해마다 10억씩 또 예산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에,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에 이렇게 계속 쓰게 됐죠. 저는 이런 인연, 이런 기적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바를 하지만 나머지는 주민들이 더 큰 어떤 힘이 만들어주는구나 하는 거를 크게 그렇게 깨닫게 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이제 더 드릴 텐데요. 이거 헌재 결정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제 부당하게 의원직 박탈됐으니까 다시 선거를 해야지. 근데 과연 이번 선거 잘 될까? 여론조사 했는데 제일 잘 나온 게 16%. 잘 안 나오는 건 뭐 한 5%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걱정이 있죠. 제가 그 여론조사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전화를 받고도 이상규 찍기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상규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혹시 이거 찍었다가 좀 이상하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실제로 며칠 전에 만난 분이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이 찍을 사람 없다 이번에 그 얘기를 할 때 왜 찍을 사람이 없어? 큰 당 다 싫으면은 이번에 무소속 이상규 찍자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알고 보니까 새누리당 분인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새누리당 쪽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을 한두 명만 만난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 중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있는 분들 중에는 이상규 찍겠다고 하는 분이 이건 진짜 막 이렇게 갈쿠리 이렇게 긁어내듯이 그렇게 많습니다. 광주의 민심이 지금 흔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꿔보자. 야당도 바꿔보자. 그러면은 이곳 관악에서도 역시 자기 고향이 호남인 분들은 그 고향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지금 그야말로 격변기의 상태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이 정치는 굉장히 잘합니다. 고개 숙일 줄도 알고요. 버틸 때는 버틸 줄도 알고 정치를 잘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실력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고 막아본 게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줄창 사고가 계속 나요. 큰 사고 한 번 나면 그다음부터는 정신 차려서 막아야 되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판교 사고까지 해서. 제가 정부 측 인사에게 심지어는 이거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부 측 인사에게도.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잘못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하는 그리고 이렇게 민심이 이반되고 담배세 올리고 자동차세나 올리고 이러면서 엄청난 지금 민심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잘못하고 있는 집권 여당은 견제하지 못하는 제1야당. 제가 옆에서 보고 있자면 진짜 복장이 터집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나오는 것 중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그리고 증거 은폐 정황을 찾아낸 그 똑같은 동영상 CD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 준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못 찾아냈어요. 아니, 안 찾았습니다. 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 특종만 바라다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선거를 많이 뛰셨던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원, 자네 체감 지지율 20%야 20%.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2012년 첫 번째 여론조사 제 지지율이 16%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3파전, 지금도 역시 3파전입니다. 이미 무소속 후보 두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당신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밑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쭉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그냥 치는 선거 아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가늠하는 선거이다. 그리고 2012년에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의 결과가 나왔듯이 이번 선거 역시 관악주민의 위대하고 그리고 새로운 선택이 시작되는 그러한 선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려운 곳, 그리고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관악, 새로운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